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the moon and friends of moon stars. and stars. Now, Now, you are one you are one of of us. us. Welcome. Welcome. 요즘 게시판 분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분위기가 많이들 좋아졌다라고들 하시는데, 얼마 전에 뭐, 토론하면서 잠깐 과격한 말투, 막 이렇게 하면서 흥분한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러면서 약간 분위기가 어지러워지니까 걱정들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거 괜찮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고스트 스테이션이 뭐 이렇게 딱 줄이 맞춰져서 정렬이 돼 있어서 뭐 모든 게 이렇게 탁탁탁탁 돌아가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서로 예의만 지킬 수 있다면 뭐 각자 장난질 좀 치고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 그런 속에서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겠죠?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들 하시라고요. 아니 편하게들 하시라니까요. 아, 참 그리고 게시판에 보니까 자기 쓴 글을 이만큼 칸을 넓혀가지고 자리를 왕창 차지하면서 눈에 띄려고 부각시키려고 막 이런 분이 계시던데, 예, 글 삭제시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남들하고 똑같은 사이즈로 글 쓰지 않으면 무조건 삭제하고 방송에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토론 중에 약간 이상한 말 나오거나 걸 바로 삭제합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벽장 속의 유부녀 껌의 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요즘 뭐 앞에 시작하면서 프로그램 이름 뭐 이런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하고 낄낄대다가 그냥 방송 닫고 이러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처음 우연히 이렇게 채널 라디오로 들으신 분들은 이게 누굴까 이러면서 방송을 들으신다는, 이 타이밍에서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고스트 스테이션. 신해철의 고스트 스테이션 준설의 고향입니다. 자, 오늘 사연은 작은 마녀 씨의 우리 모두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회와 또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성찰을 해볼 만한 그런 글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입만 뻥끗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안 믿고 계시죠? 예, 믿거나 말거나. 저는 17살 묵은 작은 마녀 현혜라 하죠. 마흔님께서 쭉쭉빵빵한 여자 좋아한다는 얘기 듣고 눈물이 주르륵. 오늘도 또 쭉쭉빵빵 얘기야. 도대체 이 방송에서 이 공중파 전파를 낭비하면서 할 얘기가 쭉쭉빵빵 얘기나 뭐 이런 거밖에 없는가? 예, 그런 거밖에 없어요. 왜요? 원래 쭉쭉빵빵을 좋아하시는 건 알았지만 어제는 34, 24, 34 그 언니 사연 읽고 행복해하시는 오빠 비디오, 직접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우리나라 여자 평균 키가 언제 170이 되었고 남자는 어떻게 180으로 바뀐 거죠? 대부분 한국 남정네든 미국 남정네든 쭉쭉빵빵한 여자들 보면 죽인다라는 감탄과 느끼한 눈빛을 보내잖아요. 저도 그 느끼한 눈빛을 받고 싶어요. 작년 우리 반 남자애들이 키 크는 보양 맛없다고 버리려고 그랬을 때 그런 게 있어? 그거 살짝 미소 지면서 달라고 하면서 먹을 때 얼마나 비참했던지. 저도 키 크려고 노력 엄청 많이 했는데요. 신이 저보고 작게 살라고 벌을 내리셨나 봐요. 모델은 반드시 키가 커야만 한다는 생각들, 회사 취직하는데 키 제한 등등, 도대체 나처럼 키 작은 사람들의 고통은 어디까지일까요? 언젠가 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보다 쓸모 있다는 걸 알리고 말겠어요. 오빠는 쭉쭉빵빵한 여자를 좋아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빠가 진짜 딱 원하는 몸매인데 성격이 더러우면 어쩌실 건가요? 그게 하는 수 없는 거지 뭐. 더러우면 더러운가 보다 하는 거지.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쭉쭉빵빵 얘기를 하고 또 반대로 우리 방송 공평하지 않습니까? 남녀 평등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다들 미소년 얘기에 뭐 그 허벅지 뭐 죽여줍니다. 뭐 사랑해버려요 그 허벅지 막 이러면서 예,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막상 정말 자기가 가슴속에서 막 칼마 이렇게 느낌이 닿고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드물어요. 처음에 풋 연애, 풋 사랑 요럴 때나 외모 보고서 그냥 한두 번 그러는 거지 뭘들 그걸 가지고 그렇게들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외모나 특히 뭐 이런 예쁜 언니들 뭐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런 뜻으로 오늘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 특집 방송. 쭉쭉 빵빵 미녀 대 특집. 네, 멀리 바다 건너에서 날아온 예쁜 언니들 한 명의 남자가 껴있긴 합니다만 눈에 가시지만 걘 빼고 코러스입니다. Dreams. 코러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예쁜 세 자매와 그리고 옆에 꼽살이 껴있는 한 명의 불하다 이런 밴드인데 이 세 명의 여성들이 다 캐릭터가 약간씩 틀리고요. 드럼 치는 언니는 이렇게 생생한 아직도 티네이저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는 이 에너지 있는, 그리고 이 바이올린을 켜는 큰 언니는 뭔가 성숙한 우아한 뭐 이런 이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내가 해실되지? 사실 굉장히 좋은 밴드예요. 아일랜드 전통 어떤 민요라든가 그런 쪽 전통 음악의 그런 맥하고도 많이 닿아 있고, 레코드를 들을 때는 좀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나 싶지만 특히 공연을 보면은 굉장히 잘해요. 이 여자들이 대충 어디서 이렇게 연주하는 흉내만 내면서 하는 얼치기 밴드로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데, 왜냐면 너무 예뻐서. 근데 연주할 때 보면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해요. 1급 프로듀서인 머틀라인까지 투입해서 미국 시장을 노려본다고 무지하게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내키진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 시장 쪽에 카우걸 비슷한 이미지 풍기면서 들어와서 컨츄리틱 비슷하게 해가지고 음악을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외려 자기 정체성을 잃어가는 모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나면서 유럽에서 활동하던 쪽의 모습이 훨씬 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진무구하고도 어른들의 세계가 너무너무 알고픈 꽃다운 16 소녀입니다. 글 제목 10년 지나도 생생한 기억. 저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저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습니다. 백뮤직 깔아드릴까요? 아름다운 얘기일 것 같죠? 참고로 이 글을 보내신 분의 아이디는 정신분열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초 제가 한 5살쯤 저는 부모님, 저보다 2살 어린 남동생, 외삼촌과 함께 이태원에 있는 성인 나이트 클럽에 갔습니다. 5살 때. 물론 클럽 문 앞에서 웨이터 같은 아저씨가 아이들은 안 된다면서 저희를 제지했지만 울 어머니께서 에이 오빠 얘네들은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 하시면서 어린 저와 동생을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머니의 착각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전 알 건 다 알고 볼 건 다 보는 매우 성숙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5살짜리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이키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 애기가 어른들 보면서 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그 요즘은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정말로. 드디어 지하로 내려가 도착한 그곳은 어두컴컴하였지만 붉은 빛과 조화가 되어 섹시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곳이었습니다. 오, 드디어 쇼가 시작되었고 어떤 쭉쭉빵빵한 언니가 나왔습니다. 허걱, 그런데 이럴 수가. 그 언니는, 그토록 이쁘던 언니는 몸에 약간의 페인트 칠 같은 것을 했을 뿐 알몸, 그 언니는 아저씨들이 있는 곳에 와서 술을 따라주더군요. 이게 10년 전이니까 그렇지 요즘에는 이런 식의 퇴폐업소나 이렇게 사회의 어두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이런 류의 유흥업소는 대한민국에 한 군데도 없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지금은. 그때 그랬다 이거지. 그때. 그 다음은 근육질의 역삼각형 몸매 멋진 남자가 나왔습니다. 헉, 그 남자 역시 팬티 한 장은 걸쳤더군요. 차마 말 못한 온갖 이상한 행위를 하시고 들어갔습니다. 신기하고도 멋졌습니다. 5살 때 그런 감정을 느꼈단 말이야. 드디어 댄스 타임. 음악이 흐르고 어른들이 올라가 춤을 추더군요.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빠질 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십니다. 어머니는 어린 저의 손을 붙잡고 스테이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른들이 신나게 춤추고 있는데 어린 제가 뭘 했겠습니까? 그냥 구석에서 뻘쭘히 서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사람은 저와 동갑내기 정도 보이는 여자아이. 그 아이도 멍하니 서 있더군요. 결국 그 여자애와 저는 고사리 같은 손을 맞붙잡고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서 유치원에서 배운 율동과 함께 동요를 부르며 같이 놀았습니다.
지금쯤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예, 이런 아름다운 사연과 함께 그 아이를 찾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강보름 씨께서 전해오셨습니다. 혹시 그때 같이 율동을 하던 그 그녀, 예, 기억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요. 제가 연결해드리죠. 그 당시 3살 정도였던 제 남동생도 이곳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다행히 춤추는 곳으로만. 그날은 충격의 연속이었지만 어릴 적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어릴 적에 이렇게 어른들이 유흥업소나 강렬한 조명이나 음악인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평생 무의식 속에라도 기억을 못해도 그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아요? 추신 해철 오빠 사랑해요 꺄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아무래도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기는 뭐 남들 탓할 처지도 못 됩니다. 뭐 락 공연장에서 4살 5살짜리 꼬마들 헤드폰 끼고 막 껑충껑충 뛰고 막 이러는 거는 귀엽다고 그러면서 뭐 나이트에서라고 해가지고 뭐 별 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쇼가 있었단 말이지. 쇼가. 오늘 라디오 드릴 분들은 단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야 된다. 2주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지 까먹었다. 유니버설 뮤직과 SBS 파워 FM이 함께하는 SBS FM I Love 라디오 CD하고 FM 전용 라디오를 드린다라는 멘트를 고지하라 그랬는데 이거 뭐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니 이분들은 단체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한 분이 올린 글 뒤에다가 리플 달아서 단체 점수를 획득하셨는데 대마왕이 고3 내신 망치다 불나방씨 문장에 주의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3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이 끝났다. 젠장 시험을 보고 나면 늘 우리나라의 빌어먹을 교육제도에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치를 떨게 된다.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과목은 꽤 쉬운 거였다. 그런데 시험을 망쳐서 우울한 자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 대마왕의 말빨에 넘어가 시험 공부를 미뤄둔 채 소중한 새벽 시간을 잠까지 설치며 있었다는 것. 게다가 본인은 대마왕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는 설레임에 집중도 못하고 뒹굴뒹굴 굴러다니기 바빴으니 점점점. 내 주변인들 중에 유난히 대마왕 추종자가 많다. 오늘 아침 남들 시험 공부할 때 모여서 어제 대마왕의 어록을 되새기고 있었으니 이를 어쩌랴. 대마왕. 우린 대학 가보고 싶다고요. 그래도 나는 오늘 밤도 어김없이 설레임에 기다리겠지. 대마왕이 대학4 졸업 설계 망치다. 꼬꼬 유령. 지금 대학 4학년 1학기 졸업 설계가 한창 진행 중이다. 젠장 교수님의 지도가 있고 나면 늘 나의 아둔함에 치를 떨곤 한다. 앞에 분 글을 패러디한 거예요. 오늘 과제는 꽤 단순한 거였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데 대마왕의 말빨에 넘어가 졸업 설계를 미뤄둔 채 소중한 새벽 시간을 잠까지 설치며 있었다는 것. 게다가 본인은 대마왕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는 설렘에 집중도 못하고 휘적휘적 돌아다니기에 바빴으니 같은 팀원들에게 따당함이 마땅하지요. 오늘 아침 팀원들의 질책이 있을 때 어제 대마왕의 어록을 되새기고 있었으니 이를 어쩌랴. 대마왕 나도 졸업하고 싶다고요. 뭐 제가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윤하씨. 대마왕이 내 직딩 6 망치다. 지금 직딩 6년차. 젠장 이제 적응할 때도 됐건만 늘 출근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빌어먹을 노동 현장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치를 떨게 된다. 오늘 할 일이 꽤 쉬운 거였다. 그런데 대마왕의 말빨에 넘어가 할 일을 미뤄둔 채 소중한 새벽 시간을 잠까지 설치고 있었다는 것. 게다가 낭낭한 목소리로 본인의 사연을 읽어줄 거라는 막연한 설레임에 집중도 못하고 뒹굴뒹굴 굴러다니기 바빴으니 허나 내 주변인들 중에는 유난히 대마왕을 시기하는 자가 많다. 그래서 내가 콘서트 갔다 오기만 하면 난 언제나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그런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남들 근무할 때 혼자서 어록을 되새기고 있었으니 이를 어쩌랴. 대마왕, 저도 한 직장에서 장기 근무하고 싶다고요. 내가 뭐 어쨌다고. 대마왕이 큐라의 컨디션을 망치다. PC방에서 알바하시면서 방송 듣다가 거의 뭐 조금만 더 버티시면 잘리시겠네요. 망치신 분 사연들이 꽤 많이 들어왔네요. 인생을 고스트 스테이션과 더불어서 망가뜨리고 계신 여러분. 나도 고3이야. 오늘 시험 망했다. 지연씨 등등 하여 리플 달아주신 분들께
싸그리 단체 점수로 라디오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다른 분들의 편안한 저녁 시간이나 또 수면, 아주 깊숙한 그리고 안락한 수면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런 편안한 시간,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24시간 중에 1시간 아니겠습니까? 24분의 1인데 굉장히 포근한 시간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다지 결과가 여러분들께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집 방송으로서 예, 뺄 수 없잖아 우리가. Baby One More Time. 아가야, 한 번만 더 이제 걸음마를 연습해보라는 얘기죠. Baby One More Time. 아가야, 한 번 더. From the Bottom of My Broken Heart라는 노래도 있는데 Broken Heart, 부서진 가슴에도 엉덩이가 붙어있나봐요. From the Bottom of My Broken Heart. 이거를 틀까 했었는데 갑시다. 하여간 Baby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이었습니다. 뭐가 One More Time일까? 든든든든든. 오늘 상당히 미소녀나 미소녀 그리고 쭉쭉빵빵 언니들 위주로 선곡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그러면은 뭐 기왕이면 국내에도 우리 대한민국 여자들 예쁜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사실 그거 구랄지 알았어요. 우리나라 여자들이 세계적으로 예쁜 편이라고 막 그럴 때마다 야하 그거 우리나라 여자들이 자기들 좋아라 지들이 지어낸 말이야. 지들 눈에 예뻐 보이는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나라를 조금 이렇게 구경을 하고 돌아다녀 보니까 이쁜 거 맞아요. 그것도 진짜 인정하게. 그래서 국내 아티스트들 가운데서도 이 외모 뿐만 아니라 뭐 기타 등등 분위기 등등 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고 우아한 언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노래들은 왜 안 트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가령 제가 뭐 SES나 이런 언니들 앨범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아쉽네요. 틀어드리지를 못해가지고요. 무슨 소리였지? 환청이었나봐요. 제가 SES 앨범이 없어서 참 뭐지? 자꾸 환청이 들리려 그러네. 자, 안주영 씨 글입니다. 엄마 아빠 이혼 그 후 인생 18해를 살면서 방송 탄 거 이번이 처음이다. 신기해라. 참 내가 말하려는 게 이게 아니지. 지난번에 엄마 아빠 이혼하시는데 아무 느낌 없다고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예. 우리 엄마 아빠 그냥 같이 사시겠단다. 서류까지 내고 와놓고는 우리 때문에 도저히 이혼할 수가 없어서 그냥 살기로 하셨단다.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갑자기 싸이의 노래 새해 한 부분을 인용하고 싶다. 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당신 나랑 지금 장난하는 거야. 저번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 역시 주변 사람들이 더 난리다. 하도 주변에서 난리를 치니 내가 반응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든다. 에이 모르겠다. 난 그냥 살던 대로 살란다. 참 저번 사연 밑에 혹 내가 성격 파탄자나 양부모님이 아니냐고 친절하게 리플을 달아주셨는데 저 성격 파탄자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고딩이죠. 엄마 아빠 이혼하는데 반응 없다고 다 성격 파탄자는 아닙니다. 예, 맞는 말이네. 또한 양부모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저희 집안은 100%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훌륭해요. 어떤 분이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분 말에 대해 저는 100번 공감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3살 때 별거를 시작하셔서 드디어 지지난 해에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거든요. 아버지라는 분은 다른 여자랑 딴살림을 차리고 저는 3살부터 엄마랑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이모들과 함께 외갓집에서 자랐고 저는 이런저를 보고 걱정하는 어른들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걱정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학교에서 상담할 때마다 담탱이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진짜 짱나서 못 듣겠어요. 얼마 전에도 담탱이랑 상담을 했는데 저보고 아버지 없이 산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면서 지금은 네가 부모님을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하도록 노력해보라면서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나요? 정작 아버지 없이 18해를 살아온 저는 전혀 아버지란 사람을 미워할 마음도 없고 그런 것에 별 관심도 없으며 서로 싫어서 같이 못 산다는데 이해하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선생들은 꼭 가정환경 안 좋은 애들이 사고 치면 마치 걔네 가정환경이 더러워서 그렇다고 색안경 끼고 보는데
그리고 돈 많고 집안 빵빵한 애가 선생 눈에 거슬리는 짓 하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진 않겠죠. 예. 돈 없고 가정 환경 안 좋은 애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괜히 부모님 들먹거리면서 사람 자존심을 건드려 놓는 건지, 물론 잘못을 저지르는 건 나쁜 거겠지만, 이야기가 3000%로 빠졌지만 여하튼 부모님 이혼하는 거 그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솔직히 자기만 멀쩡한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딴 거 특별히 아무런 영향 안 끼쳐요. 내 친구들 중에서도 엄마랑 둘이 사는 애가 3명이나 있는데 나를 비롯해서 내 친구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다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산다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괜히 소재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비화시킨 거라고요. 하여튼 부모님 이혼하는 그분께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주시고요. 만약 학생이시라면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할 때 최대한 말을 착하게 해서 나는 사고 치지 않는다는 거를 선생님한테 각인시켜줘야 한다고 어드바이스 하고 싶네요. 그래야 1년이 편합니다. 그리고 손님 여러분, 부모님 없는 사람이랑 있는 사람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고리타분한 편견 같은 거 가진 사람 우리끼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도 가지고 있다면 고치기 바랍니다. 글쎄요, 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 분만 이렇게 모시고 살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 꼭이 행복한 거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안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지 말란 법은 없는 것이고. 신문기사 보면 정말로 그래요. 저 사회면 보면 이번엔 유복한 가정, 뭐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사고를 치고 있다. 한참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말할 때는 꼭 결손가정. 근데 사회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결손가정이라는 그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결손가정.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두 분이 다 계셔야만 완전한 가정이고, 만일 이혼하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말 피치 못할 사고나 병환으로 돌아가셔도 그 결손가정이라 그런단 말이야. 단어 자체가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거 짜증나게. 그래서 마치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고를 칠 것이다. 좀 더 나가서 사고를 쳐야 해. 사고 치지 그러니. 뭐 이렇게 최면 거는 분위기. 그런 점도 정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꿋꿋하게 사시는 분들은 정말 짜증나겠네요. 꿋꿋하다는 표현도 기분 나쁘시겠다. 에휴, 그렇죠 뭐. 자, 오늘 쭉쭉빵빵 언니들의 노래를 특집으로, 이 쭉쭉빵빵 언니들 특집 아니라고 아까 얘기해놓고 불어버렸어. 어떡하지? 예, 하여간 SS판이 없는 관계로요. 그런 말을 원하는 게 아니야. 환청이 자꾸 들리네. 저기 물 한 잔 줘봐. 저기 있는 거. 아이, 핑클 포스터 밑에 있잖아. 브로마이드 옆에. 줘 빨리.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노래는 로고송 나가 듣게요. 오늘 분위기 무지하게 산만하다. ghoststation.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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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oss the ocean, far beyond the air, through the net. We're not here, we're not there, but we're everywhere. But we're everywhere. Everywhere. The Ghost Station. 자, 이제 화려한 오프닝 스테이지, 예쁜 언니들의 스테이지가 끝나고 메인 스테이지, 오늘의 메인 미소녀 쭉쭉이 언니들의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스트 스테이션 공식 지정 미소녀 그룹 키티의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죠. 지난번에 내가 걸레로 보이니 한번 틀어드렸잖아요. Do you think I'm whole? 이 노래 제목 중에요. 스피트, 베터가 있고요. 썩, 빠러가 있거든요. 이 키티의 노래 중에서 베터를 틀어드릴까요? 빠러를 틀어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트는 노래가 베터일까요? 빠러일까요? 들으시면서 알아맞혀 보세요.
고스트 스테이션 공식 지정 미소녀 그룹 키티였습니다. 베터였는지 빠르였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죠, 그죠? 아, 음악 듣기엔 너무 좋아요. 연주들도 잘하고 지금 나이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티네이저들을걸요. 음악은 좋은데 근데 저기 화이트데이 날 가가지고 이렇게 사탕 주고 싶은 쪽은 아닐 것 같아요. 주고는 싶은데 맞을 것 같죠? 장난치! 그때 담배 얘기 잠깐 했더니 담배 얘기 가지고 아주 토론이 붙었었어요. 근데 토론이 너무 뜨거워서 식을 때까지 잠시 내비뒀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기 좋을 만큼 식었는데 한번 씹어봅시다. 내가 먹는 음식에 누군가 담뱃재 털면 그 담뱃재 떨군 놈 멱살 잡고 지금 내 음식에다 너 뭐 하는 짓거리냐고 화내지 않을 사람 하나 없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내가 숨 쉬는 공기에 누군가 담배 연기 날려도 그렇게 멱살 잡을 만큼 화내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물 안 먹고는 며칠 살 수 있어도 숨 안 쉬고는 몇 초도 못 삽니다. 수은이 몸에 아주 해롭다는 거 아시죠? 이 논술 시험들 잘 보셨겠어요. 이제 자 증거되면서 이제 예문 막. 그치만 수은 자체를 먹으면 그냥 배설이 돼서 나오는데 수은이 공기 중에 퍼져서 그 공기를 마시게 되면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네요. 먹는 거는 소화기관만 통하고 불필요한 건 배설되지만 숨 쉬는 것은 폐를 통해서 손가락 끝 모세혈관까지 전부 배달되는 것이랍니다. 정말 몸에 해로운 건 먹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공기 속에 있는 물질이지요. 내가 먹는 음식은 작은 티끌 하나 용납을 못하면서 왜 내가 마시는 공기에는 그렇게나 관대한 건지. 흡연자들, 담배 피울 때 주변에 비흡연자들이 있다면 남의 밥에 재 떠는 건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무서워. 잘못했어요. 담배 안 필게요. 흥흥 나는 길거리 담배 냄새에 환장하는 댕. 나는 비흡연자. 그래서 담배 냄새를 무지하게 싫어한다. 그 역겨운 냄새에 토할 것 같은 분위기. 한 10분 정도만 그 담배 태우는 분 옆에 있으면 속옷까지 베이는 지독한 접착력. 나의 친구들 중 2명은 흡연자. 그래도 담배 냄새는 무지하게 싫어한다. 물론 자기가 태우는 냄새를 싫어하진 않는다. 그러나 남이 태우는 담배 냄새는 비흡연자만큼이나 맡고 싶어하지 않는다. 역시 객관적으로 역겨운 냄새임이 분명하다. 님이 거리에서 태우는 냄새가 좋지만 실내에서 태우는 냄새가 싫다고 하신 것도 역시 그런 이치겠지요. 여튼 비흡연자가 보기엔 담배란 건 어차피 사글이 없어져야 할 역사적 유산이 아닐까 싶다. 특히 담배 태우고 까치를 버리는 수준에서 침까지 캑캑 뱉어대는 놈들의 작태는 짜증 이빠이다. 어쩔 수 없다. 왜 비흡연자들은 흡연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핍박당해야 하는가? 누가 몸에 안 좋은 담배 태우래? 열받지? 캑캑캑. 잘못했어요. 야, 반성해. 빨리 고개 숙이고 버섯돌이 넣어. 우리가 반성을 해야지, 담배 피는 놈들이. 윤창만 씨. 난 어릴 때 몰랐다. 난 담배 냄새만 맡아도 숨을 못 쉰다. 때문에 담배 피는 사람들 이해를 못 했다. 그래서 엄마 보고 왜 담배 피냐고 그랬다. 엄마는 담배 절대로 피지 말랜다. 안 필 거라고 다짐했다. 근데 엄마가 엄마 화실에 갔다 오면 맨날 숨이 막힌다. 처음엔 몰랐는데 2-3번 맡으니까 담배 냄새다. 훅! 우째 이런 일이. 우리 엄마가 담배를 핀다? 하지만 나는 아닐 거라 생각했지만 의심이 갔다. 이거 여타의 집과 거꾸로인데. 그래서 엄마 방에 들어가서 엄마 옷 냄새를 맡아보았다. 담배 냄새. 보통 엄마들이 아들 방에 들어가서 하는 짓 아니야 이거. 베란다 쪽에 라이터가 2개 있다. 창틀에 담배째가. 짜증난다. 우리 집이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제사정이 좋은 건 아니다. 그것 때문인가? 엄마 수첩에 뭐라 써져 있던데. 뭐 다 귀찮다 이런 글들이 말이다. 엄마 수첩까지 보면 어떡해. 나는 중딩인데 3학년이니까 애들 담배 피는 거 열나 많이 봤다. 뭐 별로 나빠 보이진 않더군요. 왠지 이러다 나도 담배 피면 웃자지. 안 되는데. 대마왕님아,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담배 피면 어떻죠? 중딩 3짜리 글 접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담배를 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화장실 애들 모여 앉아가지고 음험하게 막 이렇게
변소 아니야, 변소. 화장실. 좋게 말해 화장실이지. 저 다니는 학교는 그 당시에 이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구지레해서 나중에는 집에서만 몰래 펴야지 뭐 이러고 있다가 집에서 걸려서 이제 좀 뒤지기 맞고 뭐 이러기도 하고 흔한 그런 케이스였었어요. 근데 담배 자체의 맛은 전혀 몰랐어요. 지금도 뭐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너무 괴로워서 그 고딩이라는 신분 자체와 주변의 상황이요. 그게 뭐 실질적으로 내 몸이 괴롭다, 정신이 괴롭다를 떠나서 그냥 괴로웠는데 어른이 되면 어쨌든 이 같은 이걸 자체 검열입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담배를 입에 물고서 불 한 대 붙이는 그게 꼭 저 어른들의 세계로 성인으로 가는 티켓의 예고편이라도 잠시 잡고 그 프리뷰라도 보고 있는 듯한 위안 그런 거였어요. 별거 아니었지 뭐. 담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지만 예전 횡단보도를 건너다 앞에서 손에 담배 끼우고 걷는 사람 때문에 손을 댄 적이 있는 나로선 길에서 담배 피우는 것은 좀 삼갔으면 한다. 실내에서 담배 피지 말고 길 밖에 나가서 피라고 그러면서 길에서 피는 거 삼가하면 자 끊으란 얘기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거 어때요? 법으로 정해가지고 흡연자들은 매번 담배를 하나 필 때마다 집 마당이나 길에다가 참호 같은 걸 파고 안전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방화조, 모래더미, 그 다음에 저 소화기 같은 것들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개인용 공기정화기를 설치한 다음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담배를 피고 나머지 담배꽁초는 완전히 썩도록 그 안에서 온갖 조치를 취하고 갈아서 가루를 내서 땅에 묻고 도로 나오는 거예요. 담배 끊을래요? 끊을 거니? 난 그래도 필 거다. 참호 파고 모래더미 가져오고 언젠가 본 만화책 내용이 떠오르는 건 점점 심해져. 잘 나가는 남자 배우의 옆집에 모녀가 이사를 왔는데 딸아이가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 있었고 그 애가 가지고 다니는 인형도 한쪽에 안대를 하고 있었다. 어찌하여 그 모녀가 옆집 배우를 납치하였는데 이유인즉 그 배우가 무명 시절에 복잡한 길에서 담배를 피며 바삐 걷다가 그 조그만 여자의 눈에 담배를 물론 그 사람은 그냥 부딪힌 줄 알았지만 나중에 TV에서 여자애가 남자를 확인하고 아줌마는 담뱃불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기 위해 인형의 눈을 실험했던 거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복수를 한다는 버섯돌이 너 담배 들고서 길거리 걸은 적 없니? 뭔가 그러다가 부딪히는 느낌이 있은 적이 없었니? 너 옆집에 지금 모녀가 이사와 있지 않니? 감사합니다. 다소 유치할지 모르지만 흡연자들은 그 만화를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담뱃불이 얼마나 뜨거운데 씨. 잘못했어요. 정말 너무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흡연자의 권리도 좀 생각해 줍시다라고 한마디는 아니었나? 정말 나 한마디 했어. 나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묵사발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슬픈 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벼락을 맞았다. 엄마에게 그동안 구름 사탕을 즐겼다는 것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집에 내려가서 말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다. 엄마도 피시기 때문에 그냥 좀 걱정만 하실 줄 알았는데 나도 너무 당황해서 그냥 나와버렸다. 엄마는 밖에 나가서 나쁜 짓만 배웠다고 하신다. 나는 집에 있지를 못한다. 고향인 충북 음성을 비롯해서 대전, 수원, 서울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천안까지 돌아다니면서 사는데 22살에 그것도 여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도 흔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엄마에게 정이 없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지내며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래서 어쩌다가 집에 내려가서 엄마를 뵙게 되면 엄마의 잔소리가 내일에 참견하는 것 같아 항상 짜증을 내곤 한다. 나도 엄마랑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크면 클수록 벽만 더 두꺼워지고 있다. 요샌 가끔 집이랑 연락을 끊고 살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안 보면 엄마도 나도 편하지 않을까. 엄마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와 이런 일이 한번 생기고 나면 살기가 싫어진다. 그럼 또 무턱대고 하던 일 그만두고 또 다른 보금자리를 찾으러 떠난다. 그러나 새로 찾은 그곳 역시 나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진 못한다. 그냥 사는 곳일 뿐이다. 그래서 22살이면 어른인데 담배 핀다고
뭐 남자 같으면 사실 야단 크게 맞을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자들 담배 피는 거에 대한 뭐 이런 것이 있어서인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어머니께서 뭐 담배에 관해서 나는 이거 피지만 내 딸내미까지 이런 거 피는 건 보기 싫다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같이 재밌게 살고 계시면 잔소리 안 하실지도 모르고 떨어져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소리 하실지도 모르고 에라 모르겠다. 제가 알 일도 아니고 간섭할 일도 아니네요. 그냥 안 싸우고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담배 얘기하다가 왜 일로 샜지? 담배 하나 피면서 생각을 해보면 에야, 그렇죠 뭐. 아니 근데 남한테 뭐 권하고 솔직히 그럴 만한 게 못 돼요. 이거를 뭐 저도 담배를 끊지는 않고 살고 있습니다만 술은 끊었지만 이 폐 안에 이게 막 이렇게 막 썩어 들어가는 막 그런 비디오 보고 그러면 사실 좀 그렇기는 해요. 좋은 거는 아니지. 이게 뭐 좋은 거라고 남한테 권하겠어. 자, 노래나 듣자. 아마도 무대 위에서 담배 피면서 노래하는 모습이 가장 멋있는 아티스트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포티스헤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자기가 담배를 피기에 되는 동기가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남자들이 담배 피는 걸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언니가 무대에서 담배 피는 건 멋있더군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담배를 피진 않아요. 이렇게 마이크에다가 딱 머리를 기대고서 노래를 하면서 소품 같은 분위기 연출로 거의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멋있긴 멋있는데 아깝다. 라고 생각을 하곤 했지요. 오늘 방송 이렇게 쭉쭉이 언니들의 특집으로 하면서 SES의 노래를 CD가 없어서 제가 틀어드리지를 못해 참 아까 들으신 건 환청이었다니까. 환청. 그때도 이렇게 신청하시면서 SES나 핑클 언니들의 노래 신청한다. 당신 판 다 가지고 있잖아 라고 쓰신 분이 계셨는데 없어가지고 그래 1집부터 다 있다 나 왜.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블론디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이 블론디는 재발견 작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블론디의 음악이 묘하잖아요. 레게하고 접목된 부분들도 있었고 또 펑크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락앤롤도 있고 그런데 뉴웨이브 같은 색채도 있었고요. 참 다양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컬러라고 말할 수 있는 딱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블론디의 노래 가운데서 오늘 뭐를 틀까 곰곰이 머리를 굴려본 결과 제가 들은 블론디의 첫 노래를 오늘 마지막 곡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 때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가 몇 살 때였을까. 이 Heart of Glass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 이상야릇해서 이 정말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기운이 온몸을 휘감으면서 등골이 뜨뜻해지는 게 내가 왜 이럴까요? 어머니 제가 왜 이럴까요? 막 이러면서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Heart of Glass 명곡의 명곡 이거 보내드리면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제 쭉쭉이 언니들을 벗어나서 늘씬 탱탱 미소년 또 근육 우람 우리 잘생긴 미남 오빠들의 노래를 특집으로 보내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고스트 스테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Heart of Glass 들으면서 작별 인사드립니다.